사과하고 배가 있어. 사과하고 배가 있어. 먼저 앞에 질문할 거는 지금? 사과하고 배가 있어. 그래서 사과하고 배가 있는데 사과의 배가 많아. 아주 많아. 그치? 사과의 배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 하냐면 네 개의 과일을 포장하려고 하는 거야. 네 개의 과일을 포장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포장한다고 했을 때 포장이 옆에 그러면 사과가 세 개하고 배가 세 개 들어있다고 해서 사과 배 있는 거하고 사과 배 사과 있는 거하고 값이 틀려야 될까? 이거는 사과가 있는데 배가 두 번째 왔기 때문에 가격이 5,000원 더 비쌉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건 아니지. 어떤 것을 포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었고 배가 몇 개 들어있는지 체크하는 거지. 그게 어떤 순서에 대해서 사과와 배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포장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여기에서 사과가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게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과, 배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과, 배 이렇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과와 배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뭐 있어? 배, 배가 돼서 이런 식으로 모두 배가 들어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의 어떤 포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두 종류의 과일에서 두 종류에서 뭐 하냐면 중복을 허락해서 두 종류의 중복을 뭐 해준다? 네 개를 뭐 하냐면 선택하는 경우가 바로 요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복조합을 어떻게 쓰냐면 얘는 두 종류에서 네 개를 허락한다 해서 2H4라고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H를 뭐냐면 항을 이렇게 나와. 만약에 뭐 정확한 건 영어로 이렇게 된다. 영어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다 들렸을라나? 안 들렸을라나? 여기까지만 시키 중요한 거 없지?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요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이거 계산할 때는 약간 까다로워.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보면 계산한 방법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얘는 n하고 c가 있잖아. 그러면 n하고 c가 있으면 n하고 c를 더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보자. NHR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계산해 주게 되냐면 여기 있는 n하고 c를 더해주고 난 다음에 n하고 여기 있는 거 r을 더하고 난 다음에 2를 빼준 거에 CR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그냥 외우자. 얘네 둘을 더해서 2를 빼주고 난 다음에 C를 더해준 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계산은. 이걸 어떤 식으로 넣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사과 배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과 배가 돼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4개의 종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야. 그렇지? 4개가 종류가 있는데 이 4개의 종류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 두 종류로 이루어진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칸막이를 만들게 돼. 칸막이를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냐면 만약에 칸막이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칸막이를 기준으로 이쪽은 전부 다 배, 이쪽은 전부 다 사과 한다면 칸막이가 여기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칸막이가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얘가 사과 하나와 배 3개라고 보면 돼. 칸막이를 여기다가 떠놓으면 앞에 있는 것은 사과 2개, 배 2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줍니다. 만약에 칸막이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앞에는 사과 3개, 배 하나고 칸막이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사과 4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 칸막이 하나와 여기 있는 것을 5개로 놔서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눠주게 되면 요 식이 만들어지게 돼. 근데 그 식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오히려 더 복잡해. 그냥 그래서 조합은식은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냥 외워두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조합에서는 그냥 여기서도 이런 말 안 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썼어. 두 종류, 즉 종류가 나오게 된 거지. 종류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지? 자, 왜 그러냐면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 이게 여기 뒤로 넘기면 이렇게 나와 있어. 순서를 생각한다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중복 순열과 순열하고 조합하고 중복 조합을 나타내게 된 거잖아. 서로 다른 n개에서 그 다음 r개를 선택한다고 했었지. 근데 중복이라는 것은 계속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r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에서는 서로 다른 n개의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n개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하나를 몰빵을 해주면 돼. 자, 몰빵을 해줄 때 뭐라고 한다고 했어? 몰빵을 할 때 어떻게 된다? 몰빵이 가능한 형태, 함수가 된다고 했었지. 중복순위를 얘기했을 때 여기서 하나에서 하나로 일단 몰빵을 해준다고 했어. 몰빵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에 함수를 기준 놨을 경우 정의역이 되는 것이 R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과와 배가 있다고 했을 때 네기 하나, 둘, 셋, 네 칸이 있어. 자, 사과를 이렇게 몰빵돼야 한대. 여기 한 칸에 사과하고 배 같이 집어넣을 수 없지. 그 다음에 이렇게 몰빵은 전부 다 사과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럼 얘가 바로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EH4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다. 그래서 EH4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4에서 2를 빼준 거에 C에 4가 되니까 얼마가 돼? 5C4. 자, 그럼 5C1로 계산하는 거지. 반 넘어가면?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5가 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중복 순열과 다른 순열과 조합처럼 얘도 중복 조합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중복 조합의 문제들은 이런 거는 중복 조합을 씁니다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딱 정해져 있다시피 해. 특별하게 심한 문제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 이건 중복 조합의 문제, 이건 중복 조합의 문제 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문제가 어떤 형태 유형들이 있는지 보고 난 다음에 중복 조합 계산해보는 거지. 어차피 다 그렇게 되긴 하지만 중복 조합은 좀 특별히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는 거예요. 자, 한번 다음 거 볼까? 여기에 보면 이게 필수예제 1번이지? 필수예제 1번. 자, 3명의 학생 A, B, C가 있는데 A, B, C에게 자, 같은 종류 과자 뭐가 되는 거야? 6개를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같은 종류의 과자 6개를 나눠준다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그러니까는 같은 종류에 나눠주는 거잖아. 종류니까 내가 어떤 과자를 받든지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A, B, C가 있고 여기 있으면은 자 과자가 일단은 과자 같은 종류 과자 6개. 에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같은 종류의 과자 6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한 종류 몰빵하면 한 사람한테 다 같은 종류 하나씩 과자 다 주면은 어떻게 돼? 가능하지? 그러면 얘가 바로 R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면 3H, 6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3 플러스 6에 마이너스 1에 C 6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8C6. 그래서 8C2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알겠지?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놓지 말고 이렇게 놔야 돼. 지금 이렇게 놓으면 좀 애매하고 자, 일단은 같은 종류의 과자 6개니까는 지금 다른 걸 좀 비교를 하려고 하거든. 일단 뒤까지 나오나 안 나오는 거겠네. 자, 같은 종류의 과자 6개이기 때문에 과자가 6개가 있는 거야.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과자가 6개가 있는데 여기서 A, B, C가 일단은 어떤 과자를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다른 종류의 과자 6개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과자들을 통해서 일단 어떤 종류를 가져가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만 여기선 치면 이제 같은 종류의 과자니까는 A, B, C 학생이 3개가 뭐가 되는 거야? A, B, C 학생이 어떻게 돼? 과자를 가져가면 돼. 몇 개를 가져갔는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A, B, C를 가져가는 과자를 사람들은 뭐 해주냐면
저기를 하자는 얘기죠. 뭐냐면 여기다 과자에다가 A, B, C가 세 명이 뭘 하냐면 스티커를 붙인다고 생각해요. 알겠지?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붙일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전부 다 A, A가 되고 B, B가 되고 이렇게 C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A가 세 개를 가져가고 B는 두 개를 가져가고 C는 하나를 가져간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 자, 이해가지? 어떻게 되면 이해가? 이유를 붙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된다면 A가 가져가는 건 모두 몇 개를 가져가게 되고 세 개를 가져가고 B는 가져가는 건 두 개를 가져가고 C는 가져가는 건 한 개를 가져가고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A, B, C가 종류에 관계없이 과자를 가져가는데 무조건 합쳐서 총 모두 몇 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6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 주려고 하냐면 A가 가져가는 과자의 개수를 X개라고 나오도록 하자. 그 다음에 B가 가져갈 수 있는 과제의 개수를 Y개라고 표현하자. 그 다음에 C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Z개라고 얘기를 한다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가 돼야 돼? 얘네들은 6개, 6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6인데 여기에 X, Y, Z는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 X, Y, Z는 어떤 값을 가져야 돼? 자연수를 가져야 돼. 왜냐면 과자를 가져갔으면 몇 개를 가져갔습니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연수를 가져야 돼. 그런데 C가 늦게 와갖고 과자를 하나도 못 가져갔어. 그럼 여기가 A가 됐어. 그래서 A가 4개 가져가고 B가 2개 가져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연수도 가능하지만 0도 가능하게 돼. 이해가지?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이 아닌 0이 아닌 이 아이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음수가 아닌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같은 종류의 과자 6개를 3명이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함수 형태의 꼴로 해서 이렇게도 표현해줬지만 이번에 다른 표현이라고 했어. 이번에는 뭐냐면 A, B, C 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하고 B하고 C가 과자를 가져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가져가는 과자의 개수를 X개, Y개, Z개라고 넣는다고 했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이 된다라고 넣을 수 있어. 그럼 이때 과자를 가져갈 수 있는 개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바로 어떻게 돼? 3, H, 6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 지금 3H, 6이 나왔으니까. 원래는 이 방법으로 표현해 준 건 이해가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방정식 형태의 방법으로 다시 표현해 준 거야. 표현만 다를 뿐이지 계산 결과는 서로 똑같아야 돼. 자, 그렇다니 결론적으로 뭐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음수가 아닌 정수애를 갖는 방법이 뭐가 되는 거냐면 3H 6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이 3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미지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 미지수의 수가 되는 거고 이때 6은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총합 가질 수 있는 총수의 합이 바로 뭐냐면 6이 된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주면 돼.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플러스 쭉 나가서 이렇게 됐고 얘가 만약에 n이라고 표현해주면 여기가 전체가 몇 개냐면 요게 만약에 미지수가 m개야.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mh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돼.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문제가 돼? 과자 6개를 학생에게 적어도 한 개씩 나눠준다고 했어. 아까는 얘기했지만 C가 왔을 때 뭐가 되는 거야? C가 왔을 때 못 가져갈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C가 늦게 와서 못 가져가서 A가 4개, B가 2개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적어도 한 개씩 가져간단 말이야. A, B, C한테 적어도 과자는 하나씩 줘야 돼. 전체에서 뺀다? 어떻게? 한 명이 몰빵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냥 한 명이 0이 나올 수도 있고, 2명이 0이 나올 수도 있어. 그거 다 빼준다. 한 명이 0인 경우, 2명이고. 그런데
한 명이 0인데 두 명이 0인 경우로 골랐을 때 거기에 한 명이 0인 경우가 계산 방법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 좀 복잡해지지.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해. 계산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냐면 적어도 하나는 자 뭐라고 나와 있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되는 거지?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면 과자 3개, 과자 6개 있잖아. 그러면 일단 먼저 하나씩 줘. 자, 과자 하나씩 받아. 그렇지. 과자를 하나씩 받고 난 다음에 자, 과자 하나씩 받았지. 자, 근데 과자 몇 개 남아? 3개. 자, 지금부터 이제 복불복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과자 3개를 3명에게 나눠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가 되면 뭐냐면 A, B, C가 뭐냐면 같은 종류 과자를 몇 개 가져가는 거랑 같은 게 3개를 가져가는 경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이제 말이. 왜냐면 과자는 총 모두 6개가 있었는데 과자를 하나씩 먼저 줬단 말이야. 그럼 과자를 주면 이제 남은 건 3개야. 그걸 이거를 통해서 복불복으로 중복조합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H3이 된다라고 놓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도 마찬가지 방정식으로 놓게 된다면 여기를 뭐라고 놓을 수가 있느냐? 자, 0이 음수가 아닌 정수, 지금 자연수와 0을 갖게 되면 이렇게 그냥 조합을 쓰면 되는 중복조합 쓰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x, y, z는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여기에 m개가 있다고 했었지. m개를 뭐 해줘? 먼저 n개에서 m개를 빼서 먼저 나눠주게 돼. 먼저 이렇게 하나씩 나눠준다고 했었지.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게 돼. 그 다음에 남는 것을 통해서 뭐 해줘야 되느냐면 그렇지. 중복조합을 써서 나눠주게 되는 거야. n-n이지. 이렇게 중복조합을 써서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지금 두 가지 의미로 봐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같은 형태로 나눠주는 형태를 보고 그 다음에 얘를 봤는데 둘 다 이해가 가니 혹시? 밑에가 좀 어렵지? 어? 위에가 좀 더 어려워? 음.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걸 왜 밑에 있는 걸 했냐면 밑에 있는 형태가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래. 중복조합이면 위에보다. 그러니까 일단은 몰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2번을 보면 필수예제 2번을 보면 어떻게 되냐 방정식으로 구한다 했었지.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이야. 그치? 자, 이거를 알아보는 게 편한 게 뭐냐면 아예 n이 뭐고 r이 먼저 본다고 했었잖아. 근데 앞에 있는 게 n이고 뒤에 있는 게 r이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놓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 아닌 정수에는 어떻게 된다? 의미 아닌 정수에는 그냥 그대로 조합을 쓰면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3H7 이렇게 쓰게 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의 정수에는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 다 뭐 해주고? 세 개 다. 세 개 다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눠주면 몇 개가 남아? 공이? 4개가 남는 거지. 원래 식대로 쓰면 이렇게 쓰면 돼. x에다가 뭘 해주면 되냐면 x를 뭐라고 넣냐면 일단 x 프라임 1이라고 넣자. 자, 왜냐면 x 프라임 1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공을 하나로 준 거예요, 자연수를.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뭐를 해주면 돼? y 프라임 2를 해주면 되고 z에는 뭘 해주면 되겠어? z 프라임 2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2를 하나씩 줬기 때문에 의미 아니니까 0인 경우를 제외를 시켜주게 된 거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즉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자연수가 된다고 해서 하나의 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하나씩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아마 거기에 밑에 답지를 보면 이렇게 나왔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치?
그래서 그 의미야. 그냥 그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그냥 하나씩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산하기가 좀 편하긴 하지.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면 이것은 자연수의 해가 뭘로 바뀌냐면 의미 아닌 정수해, 의미 아닌 정수해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그냥 그대로 3H4가 된다라고 놓으면 돼. 알겠지? 만약에 뒤에 혹시 문제가 나오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z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 정수해를 갖는다. 정수해를 갖는 조건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면 될까?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잠깐 이거는 조합이잖아. 중복조합은 항상 중복조합은 뭐냐면 의미 아닌 정수해를 계산할 때 쓰는 것이 중복조합이야. 0이 아닌 게 왜냐면 중복에서 몰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떠한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수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하나씩 줘서 몰빵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중복조합으로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주면 되겠어? x가 1보다 크거나 그래. 그럼 x는 적어도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x에다 하나를 갖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y는 두 개 이상이 있으니까 두 개를 먼저 집어넣어버려. 그럼 여기 그냥 7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10이라고 한번 나오자. 그 다음에 z는 3개니까 여기다 몇 개를 집어넣어? 3개를 집어넣어버려. 그냥 1.7.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총 모두 몇 개를 집어넣었어? 몇 개 남아? 4개 남지. 4개를 중복조합에 몰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얼마? 4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개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개수를 먼저 집어넣어 버리고 그렇지. 얘는 3H4야. 근데 지금 내가 숫자를 바꿨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이것도 중요한 거는 이것도 뭘 엄청 골치 아파.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줄게 그냥. 4가지 경우 있어. 첫 번째는 아니. 다른 종류 과자 7개를 하자. 7개를 서로 다른 종류 3개의 바구니에 담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종류 과자 7개를 같은 종류 3개의 바구니에 담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종류 과자 7개를 그 다음에 이번엔 다른 종류 3개의 바구니에 담는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종류 7개의 쓰기 싫어. 이번에는 같은 종류 3개의 바구니에 담는 경우. 과자가 있고 바구니가 있어. 과자가 다 다른 종류가 있는 경우 있어. 색깔이 알록달록 색깔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저 바구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색깔이 있어. 알록달록 돼 있어. 그런데 이것을 다른 종류의 과자 7개를 다른 종류의 바구니 3개 담는 경우. 다른 종류의 과자 7개를 같은 종류의 3개를 담는 경우. 같은 종류의 7개를 다른 종류의 3개 담는 경우.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7개를 같은 종류의 3개에다 담는 경우. 요거가 3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 4가지를 구별하는 게 좀 우선이야. 자, 일단은 다른 종류와 같은 종류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종류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담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순서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순서가 생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3개와 3개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확실하게 구별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같은 종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같기 때문에 그냥 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순서를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야. 그렇지 얘는 뭐가 되냐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복 조합은 뭐냐면 중복 조합은 같은 종류의 과자야. 같은 종류의 과자야. 같은 종류의 과자인데 같은 종류가 아니라 뭐 해주면 돼? 그치 다른 종류에다 바구니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같은 종류 7개를 다른 종류 3개에다 담은 것이 얘가 바로 뭐냐면 중복 조합이야. 근데 약간 어려워. 계산하면 다 틀려. 그래서 그래서 얘는 3H7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복 조합은 반드시 같은 종류인데 다른 종류에다 3개를 담는 거야. 97? 그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왜 이걸 하냐면 교육과정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그래.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나 잘 몰라. 근데 그 용어가 빠졌긴 하지만 이걸 억지로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하면 또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좀 이제 골치 아픈 거거든. 자, 이번에는 같은 종류인데 같은 종류야. 그럼 얘 뭐 해주면 돼? 얘는 같은 종류 7개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같은 종류 7개 있잖아. 그럼 얘를 만약에 이렇게 나눠주면 돼. 예를 들어 같은 종류 7개를 나눠주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 같은 종류 7개는 이거 몇이니? 너 계산하면? 이거 9시 7이니까 9시 2지. 그럼 얼마가 돼? 9, 8, 2, 1이니까 얼마가 돼? 9, 4, 36? 오이, 36 맞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중복 조합을 쓰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자는 거죠. 같은 종류가 7개가 있다고 했어. 그러면 7개를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바구니에 담으면 이것을 7개를 3개의 묶음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내가 하나, 둘, 3개의 묶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 3개의 묶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묶음을 만드냐면 이렇게 묶자. 어떻게 하면 하나, 아니야 일단 빵개 7개 몰빵할 수 있어. 그 다음에 0, 1, 6 그치?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몇 개까지? 아니 이거 해보자. 0, 그 다음에 2, 얼마? 5 개수를 너무 많이 했나봐. 자 이렇게 0, 3, 4까지. 왜냐 0, 4, 3은 안 돼. 왜냐면 똑같기 때문에 개수를 나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0, 아니 0이 아니지. 첫 번째 1, 6. 그 다음에 1, 2, 5. 그 다음에 1, 3, 1, 3, 4가 왜 나와? 뭐가 이상한데? 이거 5가 되는 거지? 아이, 이거 더 세운 거보다는. 이거 3가? 1, 3,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돼? 2. 그 다음에 2. 그 다음 얼마? 3. 나올 수 있는 거 없네? 3, 3은 작아지는 있어. 3, 3, 1이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종류에 나오게 되면 총 모두 몇 개가 나오게 된다? 8개가 나오게 돼. 그치? 왜 8개가 나오지? 8개가 나오면 안 되는데? 8개가 나온다? 잠깐만. 같은 7개 남았지? 007, 016, 025, 034, 1이면 115, 124. 8개가 나온다? 8개 맞나? 뭐 8개 나올 수도 있겠지 뭐. 자, 8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 8개를 어떻게 나누냐면 3개의 바구니에 담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3개의 바구니에 담는데 서로 담는 거에 대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3팩을 곱해주면 돼. 그런데 8 곱하기 3팩인데 그것도 또 애매해. 왜냐면 얘는 두 개가 서로 같아. 그치. 같은 수가 같은 수가 들어있으니까는 얘네들은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수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3개로 나누니까 3팩이 되는 거잖아. 3팩이 되지만 2팩으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3개야. 이해가 돼? 얘도 마찬가지로 3개가 되고 얘도 몇 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얘도 3개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네 개는 전부 다 뭐가 돼? 6개가 되는 거지. 그냥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6, 4, 24에다가 풀러다가 하나, 둘, 셋, 네가 12를 더해주면 얼마가 돼? 36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36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같은 종류 7개를 같은 종류 3개다라는 것을 그냥 3개만 나눠 놓기만 돼. 그래서 여기 있는 8개가 바로 요 밑에가 되는 거야. 왜냐면 같은 종류니까 그냥 나눠 놓기만 하면 되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른 종류로 나누는 것은 아마 고등수학 하에서 그 교육과정에 빠졌거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보고 밑에 있는 거 4번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주목조합이라는데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분할이라고 하는데 자연수의 분할 아니 자연수의 분할 맞구나.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에 빠졌어. 근데 이걸 계산하면 교육과정에 빠진 거지. 의미상으로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면 분할이라고 혹시 분할이라고 배웠니? 분할이라고 얘기해줘. 또는 뭐냐면 집합의 분할이라고 얘기해주게 돼. 근데 분할이란 말이 빠졌어. 그런데 얘를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책에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종류의 7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되냐면 자, 3개의 바구니에 담으니까 얘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눠줘야 돼. 3개의 묶음으로 나눠주면 돼. 근데 얘는 그냥 묶음을 나눴어. 왜? 같은 종류니까. 하지만 얘는 다른 종류야. 그 3개를 묶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으면 여기서 내가 뽑아야 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다른 종류의 과자를 나눈다고 했을 때 이건 그냥 간단히 설명해 줄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하나 5개를 뽑을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될 수 있지? 하나, 2개, 4개를 뽑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나 5개를 뽑으면 그냥 하나 5개 뽑으면 되지만은 얘는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총 모두 7개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 무엇인가를 뽑아야 돼. 확실히 구별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6개 중에서 나머지 6개 중에 또 하나를 뽑아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5개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5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쓰는 거 본 적 있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7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 4개 중에서 4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뒤돌아서 있는 사이에 네가 이거랑 하나짜리랑 2개짜리 자리를 싹 바꿔놨어. 그럼 내가 알아 몰라? 알잖아. 하나, 2개, 4개 뽑았는데 얘를 하나짜리, 2개짜리 자리를 바꿔놨단 말이야. 이거 왜 바뀌었어? 하나인데 2개가 바뀌었어. 알아 몰라? 알지? 그래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하나 5개는 하나하나 5개를 놨어. 나는 사탕이 다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놨지만 어떤 사탕이 있는지는 나는 몰라. 그렇지? 그럼 하나하나 5개는 네가 하나짜리 싹 바꿔놨어. 그럼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얘네들은 몰래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 그래서 2팩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야. 같은 게 3개 있으면 3팩으로 나눠주게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해주게 돼. 그래서 바로 뭐냐, 다른 종류의 과자는 여기에서는 그냥 분할만 하면 돼. 이거 보고 분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나눠준 게. 자, 분할만 해주면 돼. 왜냐면 같은 종류의 3개 바구니니까 어떤 바구니에 담든 간에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 그런데 얘는 뭐가 되냐면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라는 것은 어떤 바구니에 어떤 사탕이 들어갔는지 중요하다는 얘기야. 즉 여기에 하나짜리가 있어. 사탕을 나눠준다 가정을 해보자고. 과자가 있는데 바구니를 하나씩 가져가. A, B, C가 3개가. 일단 하나 들어있고 하나 들어있어. 근데 하나는 아주 맛있는 무슨 맛? 어떤 거? 딸기 맛이야. 딸기 맛 과자가 있어. 하나는 생강 맛이야. 그러면 하나짜리 받는다고 해서 둘이 똑같다 얘기할 수 있어? 아니지. 서로 다른 종류잖아.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 때문에 3팩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해주냐면 얘를 보고 분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분할과 분배가 둘 다 존재하는 것이 요놈이고 분할만 존재하는 것이 요놈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요놈이고 조합이고 그 주목조합이고 그 다음에 나눠지기만 한 것이 뭐냐면 밑에 있는 같은 종류가 된다. 이 4가지가 돼. 그래서 이 4가지가 왜 얘기냐면 이 4가지를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나올 수는 있어. 왜냐면 얘가 분할이라는 말 분배라는 말이 들어가서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따지면 전부 다 계산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분해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있으면 이거 다 나눠주는 게 원래 정상이야. 근데 두 개만 예를 들어준 거야. 다 해야 되는 거지만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놓고 알아두면, 특히 뭐 학교 시험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수능형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잘 나올 수 있어. 참고로 알아두는 게 중요해. 알겠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함수의 개수, 막연하게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지. 함수의 개수는 하나의 공역에다가 몰빵이 가능해. 자, 몰빵이 가능하다. 그럼 뭐라고 했어? 항상 중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지. 그리고 정의역은 항상 R이 된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무엇이 되느냐? 함수의 개수는 얘는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복 순열이 돼서 뭐가 되는 거냐면 B 파이 A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1대1 함수라고 얘기하지? 그치? 자, 1대1 함수. 자, 뭐가 되는 거냐면 i하고 j가 다르면 이때 함수값 다른 거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잖아. 1대1 함수는 내가 어떤 하나를 보내. 그러면 다른 값은 거기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하나씩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 되는 거야. 순열이기 때문에 B, P, A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정해져 있잖아.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순서가 정해진 거야. 자, 순서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똑같은 것이 있으면 얘를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달라져? 같은 거, 똑같은 거. 그렇지. 똑같은 거 있으면 자리 바꾸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같은 것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자리 바꿈을 무시해 주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순서가 정해졌다는 것은 두 개의 자리를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자리 바꿈을 무시해 주게 돼. 그래서 얘는 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BCA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얘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 같을 수도 있어.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리를 바꿈을 무시해 주는데 한쪽으로 몰빵이 가능해.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중복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BHA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다음 뭐 다섯 번째 하나 이것도 좀 잘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면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 상수함수. 무슨 얘기냐? 어떤 fx가 어떤 k로 된다고 했을 때 이때는 그냥 뭐냐면 개수는 몇 개냐면 b개야.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쪽으로 몰빵을 하니까 그렇지. 몰빵을 하니까는 그때 개수를 만들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함수의 개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1번을 보면 문제 1번 보면 그냥 저거고 2번을 보면 저거고 3번을 보면 저거고 4번 보면 저거 5번 보면 저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항 정리하는데 이 이항 정리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 알겠지? 자, 여기 보자. a 플러스 1 a 플러스 b 제곱 얼마?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돼.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의 3승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3승이 되고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4승은 a의 4제곱에 플러스 4a의 3승에 b 플러스 6a의 제곱 b의 제곱에 플러스 4ab의 3승에 플러스 b의 4승이 되는 거야. 어우, 똑똑한데.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5승은 어떻게 될까? 자, 이것은 a의 5승에 플러스 5a의 4제곱에 b의 플러스 10a 3에 b의 2개에 플러스 10a 2개에 b의 3개 플러스 5ab의 4개 플러스 b의 5승이 되겠다. 너무 똑똑하지? 그렇지? 아, 천재인 것 같아 우리 나는.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다 외우고 있느냐? 아니지. 머리가 딸리지.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멍청한데 이걸 어떻게 외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일단은 먼저 다른 거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줄게. 내가 이것을 전개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개수들을 한번 빼서 한번 적어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최소 첫 번째 A 플러스 B, A 플러스 B로 먼저 보면 A 플러스 B로 먼저 보면 1, 1이 되고, 그치? 그러면 여기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개수를 1, 2, 1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1, 3, 3, 2를 적고 그 다음에 1, 4, 6, 4, 1 적고 여기는 1, 5, 10, 10, 5, 1 이렇게 적은 거란 말이야. 그치? 봤더니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했더니 밑에 있는 값이 나와. 그래서 내가 아는 거지. 내가 뭐 이거를 위에 걸 봐야만 밑에 나오는 거지. 그냥 짠 하고 밑에 거 나온다. 아유 그러지는 못해.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보고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파스칼의 삼각형. 그래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과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이항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일단은 조합으로 표현된 식을 나타내 주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나타냈지. 근데 이게 지금 조합과 관련이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조합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현재 조합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오케이?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3승을 한번 볼까? A 플러스 B의 3승은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B 세 개를 더해야만 되는 거야. 아 참 곱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거 우리 전개는 어떻게 해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있을 때 각각의 여기 첫 번째 있는 다항식의 두 개의 항 중에 하나의 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항 중에 하나의 항, 여기 있는 다항식 중에 하나의 항을 골라서 곱해줘야 돼. 그래서 A, A, A 이렇게 곱해주면 A의 3승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 B, A 이렇게 곱해주면 A의 제곱 B가 나올 거고 B, B, B를 곱해주면 B의 3승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두 개와 여기 있는 거 두 개와 여기 있는 거 두 개를 전부 다 곱해주면 총 모두 8, 즉 8개의 항이 만들어지게 돼. 근데 그 8개의 항이 만들어졌는데 A의 제곱 B가 3이 되고 A, B의 제곱이 3이 돼서 3개 합쳐 총 모두 하나, 둘, 셋, 넷, 4개의 항으로 만들어진 거야. 동량끼리 계산해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항은 총 모두 몇 개 나와야 된다는 거야? 8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택을 하자는 얘기야. 지금 뭐냐면 여기는 항이 두 개잖아. 이 항 정리라고 했는데 이 항 정리에서 여기에 이 자는 뭐냐면 두 이자야. 그러면 뭐가 돼? 3항 정리도 있고 4항 정리도 있을 거야. 그걸 보고 나머지는 그냥 뭐라고 하냐면 다항 정리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이 항 정리 항이 두 개라는 얘기거든. 그럼 항이 두 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A의 3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의 제곱 B가 나올 수가 있고 A, B의 제곱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B의 3승이 나올 수가 있어. 그치? 자 A의 3승이라는 것은 뭐야? A만 곱해준 거지. 그럼 A만 곱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여기 있는 거 하나의 다항식, 여기 있는 하나의 다항식, 여기 있는 하나의 다항식에서 A를 뽑아낸 거야. 여기서도 A를 빼고 여기서도 A를 빼고 여기서도 A를 빼서 그때 뺀 것을 3개로 곱한 것이 A의 3승이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지. 자, 이해가지? 그러면 A의 3승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이렇게 놨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느냐면 A의 제곱은 어떻게 놓을 수 있어? A 제곱 B는 여기 3개 중에서 A를 하나, 두 개를 뽑고 두 군데에서 A를 뽑고 나머지 한 군데에서 뭐가 되는 거야? B를 뽑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 다음에 얘는 3개 중에서 A를 하나를 뽑고 B를 두 개를 뽑으면 돼.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를 3개를 뽑으면 돼. 그렇지. 자, 그런데 이항 정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뭐냐면 3개가 있으니까 3팩인데 3개가 있는데 3개를 뽑았어.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잖아. 그치? 근데 같은 것이 있으니까 3개가 같은 거니까 A 3개가 같으니까 3팩을 나눠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3개를 뽑았어. 그런데 A 2개가 같은 거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3개를 뽑았어. 그런데 B가 2개 같은 거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돼. 그 다음에 3개를 뽑았어. 근데 3개인데 B가 3개 같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야. 다항 정리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뽑으면 돼. 3개가 있으면 각각 있는데 몇 개 뽑고 몇 개 뽑고 같은 게 몇 개가 된다고 뽑으면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이항 정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2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뽑기의 기준을 뭘로 잡냐면
뽑기의 기준을 B로 잡아보자고. 저기로 잡아도 돼. A로 잡아도 상관없어. 값은 똑같아. 근데 기울과정은 B로 잡은 거야. 그래서 A의 3승을 뭐라고 넣냐면 A의 3승을 저기로 넣자. 하나도 안 뽑은 걸로 보자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 세 개를 곱했을 때 B를 뽑는다고 했었지. A의 3승은 B를 하나도 안 뽑은 거잖아. 그러니까 뽑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씩 무조건 곱해야 되기 때문에 B를 뽑지 않으면 A가 나와야 돼. 반드시. 그치? 그래서 A의 3승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B를 하나도 뽑지 않은 거야. 근데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세 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으면 B를 세 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으면 A의 3승이 나오겠구나. 그치? 자,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는 거야? 요 같은 것이 있잖아. 얘네들 중에서 B를 몇 개를 뽑아? 하나를 뽑는 거야. 그러면 세 개 중에서 B를 하나를 뽑았더니 A가 두 개가 나오고 B가 하나가 나오겠구나. 어.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B의 제곱은? B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두 개를 뽑는 거지. 그럼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A가 하나고 B가 두 개 나오거든. 왜냐면 B를 안 뽑으면 A가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얘는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A 플러스 B에 대해서 N제곱이 있으면 얘네들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N개 중에서 빵개를 뽑으면 A가 N개가 나올 거고 N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A는 N-1개가 나오고 B는 몇 개 나와?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A는 N-2가 되고 B는 두 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야.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N 대신에 R개를 뽑으면 A는 N-R이 되고 B는 R승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계속 쭉 지나가다 보면 N개 중에서 N개를 뽑으면 뭐가 되는가? B는 N개가 나오겠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항전이 자 거듭제곱 형태가 N제곱이지 거듭제곱이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걸 보고 뭐냐면 2항 정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얘를 표현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A N-R에 B의 R승이 요 R이야. R승이 얘가 바로 뭐냐면 요놈과 서로 똑같다라는 거지. 근데 아직은 교육과정상 여기가 시그마가 들어가지 않나 시그마는 표현을 안 해줬네. 굳이 이렇게 시그마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항 정리가 돼.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지는 여기 있는 거 NC0, NC1, NC2 이렇게 해서 NCR 얘네들을 보고 뭐냐면 이항 개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항이 두 개인 경우가 이항 개수가 얘기를 해주게 돼. 자, 그렇지. 만약에 A, B, C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어서 N개 있잖아. 이때는 A만 N개를 뽑으면 이것은 뭐냐면 N 팩토리에 N 팩토리로 나눠주면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는 P, B는 Q, C는 R 이렇게 뽑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N 팩토리인데 뭐가 되는 거야? P는 같으니까 3개, Q 3개, R 3개 이렇게 나눠주면 돼. 아까 순열을 썼던 건 이유는 그것을 쓴 거야. 항이 3개인 경우는 뭐냐면 내가 두 개, 이거 하나 뽑았으면 나머지가 다 뽑는 게 아니라 그 둘 중에 또 뽑아야 되는 거 또 골라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표현해 주게 되겠지만 이 항이니까 하나를 안 뽑으면 얘는 반드시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조합으로 표현해 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을 이항 개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식을 볼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얘는 1이잖아.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C0이라고 쓸 수 있고 얘를 1C1이라고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는 2C0, 얘는 2C1, 2C2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3C0, 3C1 왜냐면 얘는 3개 중에서 하나를 안 뽑은 거 3개 중에서 하나 뽑은 거 3개 중에서 2개 뽑은 거 3개 중에서 3개 뽑은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3C2, 3C3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는 4C0, 4C1, 4C2, 4C3, 4C4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항계수의 성질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했을 때 밑에 하나 더 있잖아.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총 모두 세 가지가 나와. 세 가지 공식 중에 하나만 설명할 거야. 왜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는 만약에 뒤에 있는 것을 얘를 기준 잡아보자. 얘를 기준 숫자를 잡아주고 얘를 기준 잡아주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1 cr-1이라고 쓸 수 있어. 얘를 기준 잡아주면 숫자. 얘보다 하나 줄으니까 n-. 얘도 숫자 하나 줄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다음에 플러스 n-1 cr. 그럼 r이 서로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얘가 바로 뭐냐면 ncr이 되는 거야. 요것도 잘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야. 이항계수의 성질은 이항 정리는 상당히 식이 복잡하게 돼 있어. 근데 알고 보면 상당히 쉬워. 식이 복잡할 뿐이야. 엄청 복잡하잖아. 근데 얘네들 패턴들이 다 보여. 그래서 그 패턴만 놓고 생각을 해주면 특별하게 어려울 거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여기 봅시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있었냐면, 자, NCR은 N-1 C의 R-1 플러스 N-1 C의 R이 된다. 즉, 밑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해주면 나온다는 게 하나 나오잖아.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 두 개 더해주면 요거 나와. 요거 이렇게 더해주면 요거 나와. 요렇게 더해주면 요게 나와. 그래서 이쪽 대각선을 1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더하면 어디까지 더한지는 몰라. 더하면 더한 곳에서 이쪽의 대각선의 값이 결과값이 만들어진다. 항상. 반대편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면 왜냐면 양쪽이 좌우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더해주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더해주면 얘가 나오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파스칼 삼각형 식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식을 왜 사이드에 있네? 식을 쓰지 말자. 그냥 그림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림대로 놓고 생각을 해주면 아니야. 쓰자.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돼? 두 개 서로 같아요. 똑같지. 그러면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MCM 플러스 MCM 플러스 1 플러스 MCN 플러스 M 플러스 2. M으로 하지 말고 N으로 하자. 갑자기 더 이상하네. 쓰기가 힘들어. 자, N으로 바꾸자. NCN 플러스 NCN 플러스 1 플러스 N, 아니구나.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지. 미안해. N 플러스 1C N 플러스 1. 아니. 쌤. 어? 쌤. 자, 쌤. 오케이. 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밥을 못 먹어서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어. 자, NCN에다가 플러스. 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지. 근데 잘 보면 이쪽 대각선은 전부 다 R이 같아. 여기가 1, 1, 1, 1 네. 이렇게 2, 2, 2, 3, 3 같잖아. 네. 근데 앞에 있는 숫자 하나씩 늘어나지. 네. 그래서 앞에 있는 플러스 숫자가 2, 하나가 늘어나고 뒤에 있는 것은 그대로 되는 거야. n 플러스 2 cn 플러스 n 플러스 3 cn 이렇게 된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n 플러스 만약에 이렇게 계속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mcn이 되면 여기까지 더하면 자, 어떤 값이 더해진 거잖아. 근데 거기서 이쪽 대각선이라고 했지.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숫자가 하나가 늘어나.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 늘어나고 뒤에 있는 것도 숫자가 하나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이쪽 대각선을 갖기 때문에.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부터 시작하게 돼. 그럼 여기 맨 끝에 시작해 0이잖아. 그래서 NC0부터 시작해. NC0 플러스. 자,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앞에도 숫자가 하나가 늘어나고 뒤에도 숫자가 하나 늘어나. NC1 플러스. 그 다음에 N 플러스 2 C2 플러스 쭉 나가서 N 플러스 M C M이 되면 이쪽 대각선으로 간다고 했었지. 이쪽은 R이 안 늘어난다고 했어. 그래서 N 플러스 N 플러스 1 C M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식을 쓰자고 굳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근데 공식 쓰지 말고 항상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더해주면 그치. 그림으로 많이 나와. 파스칼 삼각형.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항계수의 성질은 A 플러스 B의 n승은 어쩌고 됩니다 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여기 대신 X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X 대신에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X를 집어넣자.
그치?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x의 n승부터 시작합니다. x의 n승부터 차례 대려서 1까지 된단 말이야. 그러면 x의 n승은 뭐가 되냐면 x를 n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즉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하면 x의 n승이고 n개 중에서 n-1개를 선택을 해주면 x의 n-1. 왜냐면 1은 지분하나 곱해주나 완화할 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nc에서 n-2개를 뽑으면 x의 n-2가 되는 거예요. 쭉 진행을 하다가 nc 얼마? 2가 x의 제곱에 플러스 nc 2는 x가 되고 nc 0은 상수함.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다. 알겠지? 자, 이건 우리가 전개해줬던 방법이야. 그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랑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우리가 개수잖아. 모든 개수의 총합은 뭐라고 얘기해? x가 2를 집어넣으면 모든 개수의 총합이 된다고 했던 거야. 기억나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첫 번째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2 플러스 쭉 나가서 ncn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게 2의 n승. 거꾸로 적어주시다. 여기부터. 네. 자, 이해가 되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자 홀수차는 마이너스가 살아있게 되고 짝수차는 마이너스가 없어지게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나머지 0이. 그치?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ncn이 되면 얘는 0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얘네 두 개를 1번하고 2번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자 더해서 2로 나누면 짝수가 남고 빼서 2로 나누면 홀수가 남고 했던 거 기억나지? 똑같이 더해서 2로 나눠주게 되면 nc0 플러스 nc2 플러스 nc4 플러스 n 쭉 짝수만 더해주게 되면 이것은 2의 n-1이에요. 왜냐면 2로 나눴기 때문에 얘도 2로 나눠주면 2의 n-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번에서 2번을 빼주고 2로 나눠주게 되면 nc1 플러스 nc3 플러스 nc5 플러스에서 즉 홀수만 남게 되는 거지. 이렇게 홀수가 남게 된 것은 2의 n-1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항계수의 성질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지. 이것뿐만 아니라 미분을 통해서도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적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아직 미분 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항계수의 성질이 만들어집니다.